시골 할아버지 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 평범한 농촌의 농가인데 그 시골 분위기가 참 좋아서 고등학생이 되고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가끔씩 나 혼자서도 다녀오곤 했다. 갈 때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나를 몹시 반겨주셨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예 발길을 끊었다. 마지막에 할아버지 댁으로 간 것이 고3 올라가기 직전이었으니까 벌써 10수년은 가지 않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한 것이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난 후 겨울방학을 지나 고3의 시작을 앞둔 봄방학인 어느 날, 너무 좋은 날씨에 즉흥적으로 할아버지 집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달렸다. 아직 좀 추웠지만 날씨가 맑아서 기분은 매우 상쾌했다. 할아버지 댁에 도착해서 바람도 쐴 겸 마루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기분 좋게 몸을 타고 흐르고 따스한 햇살은 따뜻하게 몸을 감쌌다. 한껏 기분 좋은 감각에 잠겨있는 그때 동물이나 기계음이 아닌 사람이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았다. 그것도 포인지 보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포와 보 사이 정도의 소리로 말이다. 소리의 정체를 찾기 위해 뭐지? 하고 두리번거렸는데 할아버지 댁 담장 울타리 위로 챙이 넓은 새하얀 여성용 모자가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단순히 울타리 위에 모자가 올려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자는 계속 옆으로 움직였고 울타리가 끝나는 곳까지 오자 한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의 몸은 울타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이고 모자는 바로 그 여자가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자는 모자색과 같은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아, 이 사람이었구나. 나는 안심하는 동시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담장의 높이는 2m가 넘을 텐데 그 담장보다 키가 더 크려면 저 여자는 도대체 키가 몇이지? 그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나른했던 터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그냥 멍하니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윽고 그 여자는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여자가 사라지자 하는 소리 역시 들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할머니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다가 문득 아까 그 일이 생각나서 여쭤봤다. 아까 엄청 큰 여자 봤는데 키가 한 2m쯤 되겠던데? 라고 해도 그러냐 라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다. 담장 울타리보다 키가 더 컸어. 모자를 쓰고 포라고 이상한 소리도 내면서 걸어다니던데? 라고 한 순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러더니 할아버지가 몹시 흥분하면서 언제 봤냐? 어디서 봤냐? 울타리보다 키가 얼마나 컸냐며 약간 화난 듯이 질문을 쏟아붙이시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나는 약간 당황하면서도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차근차근 해드렸더니 할아버지는 굳은 얼굴로 깊이 생각하시고는 옆방으로 가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다.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내용까지 들리진 않았지만 내 앞에 넋놓고 앉아있는 할머니는 떨고 계시는 것이 분명했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전화를 끝내고 방으로 돌아와서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라고,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야 한다고, 오늘은 너희 집에 못 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걸까? 아까 그 여자는 내가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여자가 마음대로 나타난 것인데. 그러던 중 할아버지께서는 급히 나갈 준비를 하시더니 누군가를 데리러 간다고만 말씀하시고는 차를 타고 나가셨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며 여쭤보자 내가 팔척 귀신에게 홀린 것뿐이고 할아버지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것이라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그 귀신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해주시기 시작했다. 이 마을에는 팔척 귀신이 있다고 한다. 팔척 귀신은 덩치가 큰 여자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름 그대로 키가 팔척, 그러니까 2m 40cm 정도 되며 포라고 남자 같은 목소리로 이상한 웃음소리를 내고 다닌다고 한다. 겉모습은 상복을 입은 젊은 여자이기도 하고 기모노를 입은 노파이기도 하며 작업복을 입은 중년이기도 하는 등 목격자에 따라 다르지만 여성이고 비정상적으로 키가 큰데다가 머리에는 무언가를 쓰고 있다는 점과 기분 나쁜 웃음소리는
누구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사실이었다. 옛날에 외지에서 온 어떤 여행자에게 딸려왔다는 소문도 있지만 정확하진 않았다. 다른 지역까지 못 가도록 이 지역의 동서남북 사방에 지장보살을 세워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가지 못한다고 한다. 가장 무서운 점은 팔척 귀신에게 홀리면 며칠을 못 넘기고 죽는다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왜 하필 그 무섭고 위험한 귀신을 할아버지 댁 마을에다 봉인시킨 이유에 관해서는 아주 먼 옛날에 주변의 마을들과 어떤 거래 비슷한 게 오갔던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농사가 중요한 마을이었으므로 농번기에 논에 물을 대도록 저수지를 우선적으로 쓴다던가 하는 건 말이다. 팔척 귀신의 피해는 수년에서 십수년에 한 번쯤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당장 마을의 이익을 쫓아 이 마을에 봉인해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때까진 지장보살이니 팔척 귀신이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어떤 노파와 함께 집에 돌아오셨다. 그 노파는 나를 보더니 대뜸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하나 쥐어주셨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와 함께 2층의 빈 방으로 올라가더니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셨다. 할머니도 그때부터 계속 나와 함께 계셨는데 화장실에 갈 때조차 따라와서 문을 열어두게 하셨다. 이쯤 되자 나도 속으로 진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니 겁이 나기 시작했다. 한참 후 2층에서 할아버지가 나를 부르셔서 할아버지와 노파가 계시는 그 2층 빈 방에 들어갔다. 방 안의 풍경은 모든 창문이 신문지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방의 4곳 모퉁이에는 접시 위에 소금이 가득 올려져 있었다. 또 나무로 된 상자 같은 게 있었는데 그 위에 조그만 불상이 놓여져 있었다. 그리고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요강 2개가 있었다. 잘 들어라. 곧 있으면 밖에 해가 진다. 내일 아침까지 절대로 이 방에서 나오면 안 된다. 나도 네 할머니도 너를 부르는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 누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도 절대 방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래, 내일 아침 7시가 되면 나오도록 해라. 집에는 연락해 놓으마. 라고 할아버지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언의 동의로 고개를 끄덕이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를 새겨 듣고 꼭 지키도록 해라. 부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와 함께 온 노파도 말했다. 그리고는 방에 혼자 남았는데 TV는 봐도 된다고 하니 틀어봤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TV를 보고 있어도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할머니가 만들어준 주먹밥과 과자도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그러다가 긴장도 되고 피곤하기도 해서 그 상태로 어느새 잠이 들었는데 깨어보니 TV에선 심야에 하는 홈쇼핑 광고가 흐르고 있었고 시계를 보자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애매한 시간에 깨버린 것 같아서 찝찝해하고 있는데 창문을 톡톡 치는 소리가 들렸다. 돌멩이를 던지거나 해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손으로 가볍게 때리는 것 같은 소리. 바람 때문인지 누군가가 창문을 진짜 때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애써 바람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진정하려고 물을 한 모금 마셨지만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 너무 무서워서 TV 소리를 크게 켜고 죽을 힘을 다해 TV만 보고 있었다. 그때 문 밖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무서우면 그만해라. 나도 모르게 문을 열 뻔했지만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금방 손을 멈췄다. 또 목소리가 들린다. 왜 그러냐? 너무 힘들면 이리 나와라.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지만 분명히 할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누구지? 라고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방구석에 둔 소금 접시를 보니 쌓아둔 소금의 위쪽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부적을 쥐고 웅크린 채 덜덜 떨고만 있는데 낮에 들은 그 목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창문이 미친듯이 흔들렸다.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없게 낮에 본 그것이 웃는 얼굴로 창문 밑에 서서 손을 뻗어 창문을 흔들고 있는 광경이 머릿속에 떠올라 미칠 것만 같았다. 나는 나무 상자 위에 놓여진 불상 앞에 엎드려 있는 힘을 다해 빌었다. 살려달라고. 정말 길고 긴 밤이었지만 아침은 와 있었다. 눈을 뜨자 켜놓았던 TV에서는 아침 뉴스를 하고 있었다. 화면 구석에 표시되는 시간은 7시 30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그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어느샌가 기절했던 것 같다.
방구석에 놓아둔 소금은 전체가 새까맣게 변해 있었다. 혹시 몰라서 내 시계를 봐도 TV 속 시간과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할머니와 노파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다행이다, 다행이다며 울고 계셨다. 1층으로 내려가자 아버지도 와 계셨다. 바깥에서 할아버지의 어서 나오라는 소리가 들어가서 나가보니 어디서 가져왔는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마당에는 마을 남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서 있었다. 승합차는 9인승이었고 운전석에 할아버지, 조수석에 아버지,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의 의자에 할아버지가 데려온 노파가 앉고 나는 정중앙에 앉았다. 그렇게 8명이 내 주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었다. 고개를 숙이고 절대 눈을 뜨지 마라. 우리에겐 안 보여도 너한텐 보이니까 괜찮다고 할 때까지 눈 감고 있도록 해라. 내 오른쪽에 앉은 50살 정도 돼 보이는 아저씨가 말했다. 차가 달리기 시작했다. 출발한 지 10분쯤 지났을까? 조수석에 앉아있던 노파가 여기서부터가 고비라며 연부를 외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려왔다. 노파에게 받은 부적을 꽉 쥐고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딱 한순간 아주 잠깐 실눈을 뜨고 옆을 봐버렸다. 긴 팔다리의 관절을 이상한 방향으로 꺾으면서 흐물거리는 모습으로 차 바로 옆을 달리고 있는 하얀 원피스의 여자. 그것의 얼굴은 창문보다 높은 곳에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차 안을 들여다보려는지 몸을 굽히려고 했고 나도 모르게 헉 하는 소리가 났다. 보지 말아라. 옆에 앉은 아저씨가 화난 듯이 말했다. 나는 놀라서 눈을 꽉 감고 부적을 더욱 세게 쥐고 있었다.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주위에 앉은 사람들에겐 저것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었다. 점점 숨이 가빠지는 마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을 두드릴 때마다 악! 하고 소리를 지르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어찌어찌 어렵게 마을의 지장보살이 세워진 곳 밖까지 도착했고 먼저 세워둔 아버지의 차로 옮겨 타기 위해 우리는 차에서 내렸다. 할아버지는 따라와준 남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있었고 나는 부적을 쥔 손을 펴려고 해도 손가락이 굳은 것처럼 잘 펴지질 않았다. 겨우 펴낸 손바닥 위 구겨진 부적은 새카맣게 타들어간 것처럼 변해 있었다. 노파와 할아버지는 이 마을만 빠져나가면 팔적 귀신은 절대로 쫓아오지 못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노파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가지고 있으라며 부적을 써주었고 나와 아버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 적응을 하였고 10수년간 가위 한번 눌리지 않고 잘 살았다. 그런데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노파도 모두 돌아가시고 지금에 와서야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 할아버지가 사시던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엊그제 외지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그 마을 근처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가 지장보살에 부딪혀서 지장보살이 하나 깨져버렸다고 한다. 어제부터 창밖에서 들리는 낯익은 소리.